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났는데 참 잘 됐다, 참 잘 만든 영화다. 그런데 막상 누가 봐서 그래 어떤 점이 좋더냐 라고 물으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영화. 생뚱맞은 소리 같지만 클래시컬 뮤직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콕 집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들어보면 무조건 좋으니까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영화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1987년에 나온 덴마크 영화 베비츠 피스트, 바베트의 만찬이란 영화인데 음식에 관한 영화입니다. 음식이 얼마나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고 서로 교감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영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덴마크 영화입니다.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유럽 영화인데 할리우드나 같은 유럽이라도 프랑스 영화와는 또 다른 풍미가 있습니다. 춥고 황량한 덴마크의 최북단, 유틀란드 지방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오징어 말리듯 잡은 고기를 말리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곱고 예쁜 늙은 두 자매가 있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입니다. 마르틴 루트와 그의 친구 필립 멜랑크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보듯 이 두 자매에게는 지금은 죽은 목사아버지가 창시한 기독교의 한 종파인 종교가 전부입니다. 이 둘은 시집도 안 가고 이 황량한 곳의 노인들로만 구성된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마한 교구를 죽은 아버지 대신 정성스럽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미모의 이 두 자매들은 물론 젊었을 때 동네 총각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선 인류 가수와 군인 장교에게서까지 구애를 받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목사아버지의 거절에 이 나이까지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목사아버지의 거절 이유는 부인이 없는 자신이 늙었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두 딸은 나의 오른팔과 왼팔입니다. 내게서 그 팔들을 뺏어갈 작정이십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딸들의 앞길을 저렇게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독신으로 살며 50대가 된 두 딸들 앞에 어느 날 바베트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1871년으로 프랑스 반혁명의 화를 피해 프랑스를 떠난 것인데 가정부로 써달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 두 자매는 거절하지만 굳이 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바베트를 가정부로 채용합니다. 바베트는 조용하고 겸손하며 나서는 법이 없지만 차츰차츰 이 황량한 마을 사람들에게 인간의 온기를 불러넣기 시작합니다. 바베트는 이렇게 무려 14년을 일하는데 어느 날 10,000프랑의 프랑스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두 자매는 이제는 바베트가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베트, 놀랍게도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그 돈을 죽은 목사를 위하여 쓰기로 합니다. 곧 두 딸들 아버지 목사의 생일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이 죽은 목사 100주년 생일을 위하여 풍성한 한 끼의 프랑스식 만찬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데 쓰기로 합니다. 영화는 여기서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만찬은 그저 음식의 양이나 가지수가 풍부한 그런 보통의 만찬이 아닙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물론 웬만한 미식가도 맛보지 못한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선을 베는데 벨기에 엔다이버 호돌론 샐러드, 거북이 쑥, 캐비아와 사워크림을 올린 메밀 케이크, 그 위 간과 추플 소스로 만든 패스트리 껍질에 담겨 나오는 메추리 요리, 무화과와 얼음으로 차게 한 과일로 된 럼 스폰지 케이크, 블루치즈, 파파야, 무화과, 포도와 파인애플로 된 후식, 그리고 좋은 음식에 이를 받쳐주는 좋은 와인이 빠질 수는 없는 법이죠. 1860년산 고급 와인을 비롯한 샴페인과 음료가 제각기
알맞은 크기의 유리잔과 크리스탈 잔에 대접이 되고 음식도 부엌에서부터 테이블까지 실버 받침대에 얹혀져 나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거북이와 메추라기, 기타 온갖 희한한 식재료를 본 마르틴은 악몽까지 꾸게 됩니다. 소박한 저녁을 생각하고 있던 두 자매에게는 이러한 괴상한 식재료로 만들어질 음식들이 악마의 축제 때나 쓰이는 음식들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미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고 음식에 대해 일체의 말을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바베트는 10,000프랑 전부를 이 만찬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는데 이 사실을 모두에게 비밀로 합니다. 만찬에서 밝혀지지만 그녀는 요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파리의 인류 식당의 요리사였습니다. 두 자매를 포함하여 마을 사람 11명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뜻밖에도 과거 마르티네를 사랑하였지만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해야 했던 장교가 만찬에 참석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결혼에 대해 목사 아버지에게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줄 알고 있어 포기한 것이죠. 사랑에 실패한 이 장교는 사랑 대신 정략 결혼으로 이제는 장군이 되었고 스웨덴 왕가의 사위가 되어 있습니다. 장군은 물론 고급 음식을 즐길 줄 압니다. 그런데 목사 아버지가 죽은 지 오래되다 보니 두 자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구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불협화음과 반목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구 사람들과 장군에게 파리 인류 음식이 대접이 됩니다. 음식에 대해 침묵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모르는 장군은 음식에 대해 계속적인 찬사를 보내지만 교구 사람들은 음식 얘기 대신 딴전을 핍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은 차츰 식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즐거움을 억제하지 않고 내어보이며 서로에 대한 원함과 반감은 눈녹듯 사라지고 형제며 자매가 됩니다. 장군은 마르티네를 포기하고 정략 결혼을 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몇십 년 후 마르티네와 재회하며 함께하는 천상의 식사를 통하여 스스로 선택한 것도 버린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은 음식을 통하여 억압되어 있고 숨겨져 있던 인간의 기쁨이 드러나고 인간은 이 기쁨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이 영화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다른 가치와도 배치되지 않고 양립한다는 것도 장군의 입을 통하여 선언합니다. 여기서 성경 시편 85편이 인용되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하는.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덴마크 사람들이 국민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왔다는데 아마 이런 점을 일찍 깨달은 탓인지요. 또 한편으로 요리는 예술임을 선언합니다. 바베트에게는 이 만찬이야말로 그녀의 필생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예술. 한 끼 식사에 그녀는 그녀의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자신이 주방장으로 있던 파리의 고급 식당 카페 앙글레에서 12명의 식사값이 10,000프랑이라고. 이제 당신은 다시 평생 가난해져 버렸다는 마르틴의 눈물 섞인 말에 바베트는 선언합니다.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리고 필리파가 얘기하는데 이는 우리 관객 모두가 보내고 싶은 찬사이기도 합니다. 천상에서는 바베트야말로 하나님이 뜻한 최고의 예술가다. 라고.